강원도 춘천의 해질녘 시장 거리는 서서히 네온 사인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72살 박기수는 작은 포장마차에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죠. 사람들은 그를 그저 국수 잘 만드는 할아버지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과거는 아무도 짐작조차 하지 못할 만큼 파란만장했어요. 박 사장님, 이 국수는 정말 예술이에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단골 손님 한 명이 물었습니다. 박기수는 무뚝뚝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살다 보니 배운 거지. 특별한 건 없어. 하지만 그의 손목에 희미하게 보이는 문신은 그가 말하지 않은 과거의 흔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백골부대의 상징이었어요.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특수부대 출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죠. 저기 박 사장님, 조심하세요. 요즘 칠성파 놈들이 보호비 올린다고 난리예요. 옆 가게 주인이 조심스레 귀띔했습니다. 박기수는 무심한 듯 대답했어요. 난 그런 거 관심 없어. 그냥 국수나 파는 사람이야.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한 오랜 세월 위험 속에서 단련된 눈빛이었어요. 젊은 시절 그는 군인으로서 죽음의 문턱을 여러 번 넘나들었습니다. 베트남의 정글에서 적과 맞서 싸우던 그 시절, 박기수는 백골부대 수색대의 일원으로 수많은 작전을 성공시켰어요. 전역 후에는 30년 동안 주점을 운영했습니다. 그곳에서도 그는 강인함으로 유명했죠. 어떤 난동객도 박기수의 주점에서는 오래 버티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는 그런 날들을 모두 뒤로하고 조용히 포장마차를 운영하며 여생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어이 할아버지, 오늘 장사는 잘 됐소? 갑자기 포장마차 문이 거칠게 열리며 젊은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그중 선두에 선 남자는 34쯤 되어 보였고 칠성파의 행동대장 정우진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권위와 동시에 어딘가 공허함이 묻어 있었어요. 뭘 도와줄까? 박기수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주변 손님들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칠성파의 악명은 이 동네에서 자자했으니까요. 에이 할아버지, 우리가 왜 왔는지 모르시나? 이 동네 장사하려면 보호비 내야 하는 거 모르세요? 정우진의 목소리는 거만했습니다. 그는 의자를 발로 차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어요. 하지만 박기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난 그런 거 안 내. 국수나 먹고 가게. 이 한마디가 불씨가 되었습니다. 정우진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뭐라고요? 할아버지, 귀가 안 들리나 보네. 정우진은 소주병을 집어들더니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주변 손님들은 놀라 자리를 피했고 몇몇은 아예 밖으로 달아났죠. 어르신이 인생 편하게 살고 싶으면 말 잘 들으셔야죠. 우리 칠성파가 이 동네를 관리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정우진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거들었어요. 맞아 할아버지. 우리 정 형님 말씀 안 들으면 이 포장마차도 내일부터 문 못 열어요. 박기수는 아무 말 없이 깨진 유리 조각을 하나하나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너무나 침착해서 오히려 정우진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어요. 왜 말이 없으세요? 겁이 나요 할아버지. 정우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기수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어요. 그저 묵묵히 유리 조각을 치울 뿐이었죠. 그때였습니다. 박기수의 소매가 살짝 거치면서 손목에 있던 문신이 드러났어요. 백골부대 마크였습니다. 정우진의 눈이 그 문신에 고정되었어요.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야 저거?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기수는 고개를 들어 정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어요. 오랜 세월 감춰두었던 강인함이 잠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죠. 더 할 말 있나? 박기수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단 3마디였지만 그 말에는 수십 년의 경험과 위험이 담겨 있었어요. 정우진은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눈짓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내일 다시 올 테니 잘 생각해 두세요, 할아버지. 정우진과 그의 부하들은 서둘러 포장마차를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정우진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불안감이 자리 잡았어요. 그 문신을 본 순간 그의 기억 속에서 무언가가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다음 날 정우진은 조직 보스인 양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칠성파의 본거지는 춘천 외곽의 한 창고를 개조한 사무실이었어요. 양 회장은 50대 중반의 건장한 남자로 춘천 일대의 유흥가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호비는 잘 받아왔나? 양 회장이 물었어요. 정우진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그게 한 군데만 빼고 다 받았습니다.
시장 안에 있는 국수 포장마차인데 거기 할아버지가 좀 특이해요. 양 회장의 눈썹이 꿈틀거렸어요. 특이하다니? 어떻게? 그러니까 싸움도 못하는 것 같은데 전혀 겁을 안 먹어요. 그리고 정우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백골부대 문신에 대해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그 문신이 자신에게 왜 그런 불안감을 주는지 알 수 없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기분이었죠. 그래서 뭐가 문제야? 양 회장이 재촉했습니다. 정우진은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냥 특이한 노인네라서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더 확실히 압박할 겁니다. 양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럼 더 강하게 나가. 장사 못하게 만들어버려. 이 동네에서 우리 말 안 듣는 사람은 살 자격이 없어. 정우진은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부터 포장마차 앞에는 칠성파 조직원들이 늘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님이 올 때마다 위협적인 눈빛으로 쳐다보며 떠나게 만들었어요. 박기수의 장사는 급격히 줄어들었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묵묵히 국수를 삶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님 견딜 수 있겠어요? 저러다 정말 큰일 날 것 같은데. 옆 가게 주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기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괜찮아. 이런 날도 있는 거지. 그의 표정에는 동요가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더 큰 시련을 겪어본 사람처럼 침착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베트남 정글에서의 극한 상황들,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아남은 그에게 이 정도 압박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정우진은 매일 포장마차를 찾아와 박기수를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상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공포일까요? 아니면 존경? 자신도 그 감정을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죠. 이렇게 버티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결국엔 다 포기하고 이 동네를 떠나게 될 텐데. 정우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기수는 여전히 무심한 표정이었어요. 난 어디로도 안 가. 여기가 내 자리야. 단 한마디. 하지만 그 말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진은 이상하게 움찔했어요. 그의 말투가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그날 밤 정우진의 부하 중 한 명이 술에 취해 포장마차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주방 쪽으로 건너가 박기수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어요. 야, 할아버지.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보호비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기수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아무도 그 움직임을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단 1초 만에 그 부하는 바닥에 엎어져 있었고 박기수는 그의 팔을 가볍게 비틀고 있었어요. 건방지게 어디서 나이 든 사람한테 반말이야? 박기수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정우진은 그 광경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저거 뭐야? 그가 중얼거렸어요.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72살 노인이 자신의 부하를 한순간에 제압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런 움직임은 오랜 훈련 없이는 불가능했어요. 박기수는 부하를 놓아주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우진을 향해 걸어왔어요. 정우진은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박기수의 눈빛에서 위험을 감지했기 때문이었죠. 박기수는 정우진의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를 빤히 바라보며 물었어요. 너 몇 기야? 단 3마디. 하지만 그 말은 정우진에게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군대에서 흔히 사용하는 이 질문은 그에게 충격적인 기억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이었죠. 예? 정우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했어요. 박기수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내가 물었다. 너 몇 기야? 그 순간 정우진의 기억 속에서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그가 군복무 시절 만났던 전설적인 백골부대 예비역 교관의 모습이었어요. 당시 이미 은퇴한 상태였지만 특별 교육을 위해 초빙된 박 교관의 모습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설마 백골부대 전설의 박 교관님? 정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주변의 조직원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정우진에게는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이 포장마차 할아버지가 바로 자신이 군대에서 만났던 무시무시한 특별 교관이었던 것이죠. 죄송합니다. 정우진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땀을 뻘뻘 흘리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너 기억나는구나. 박기수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포장마차 할아버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5년 전 훈련장에서 울려 퍼지던 강철 같은 목소리였어요.
정우진의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198기. 박 교관님. 정우진이 목소리를 떨며 대답했어요. 그때 그는 새로 입대한 이등병이었고 특별훈련 과정 중 박기수 교관으로부터 극한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맞아. 너 훈련 중에 포기하려고 했던 놈이지. 박기수의 말에 정우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는 특수부대 훈련 중 견디지 못하고 중도 포기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 후 일반 보병으로 복무를 마치고 조기 전역했죠. 조직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 없는 행동대장 정우진이 한 노인 앞에서 이렇게 위축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야, 우진아, 이게 무슨 상황이야? 한 조직원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우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박기수를 바라볼 뿐이었죠. 모두 나가. 박기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직원들은 잠시 망설였지만 정우진이 고개를 끄덕이자 모두 포장마차를 빠져나갔어요. 이제 포장마차에는 박기수와 정우진만 남았습니다. 앉아. 박기수가 말했고 정우진은 본능적으로 따랐어요. 그는 마치 다시 이등병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박기수는 국수를 하나 끓여 정우진 앞에 내려놓았어요. 먹어. 정우진은 국수를 한 입 먹었습니다. 그 맛은 놀라웠어요. 맛있네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박기수는 자리에 앉아 정우진을 바라보았어요. 내가 왜 그렇게 됐는지 알고 있다. 박기수의 말에 정우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이 가득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왜 그런 조직에 들어가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왜 그렇게 강해 보이려고 발버둥 치는지 알아. 박기수의 말은 정우진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마치 그의 내면을 훤히 들여다보는 것 같았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정우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너는 항상 약했어. 훈련 중에도 포기했고 그 후로도 내 약함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 싸움만 골라다녔지. 맞니? 정우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난 내 삶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다 알아. 내가 훈련을 포기한 날, 내가 너에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정우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기수의 말이 그의 기억 속에서 울려 퍼졌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다. 박기수와 정우진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그 말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우진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난 그럴 수 없었어요. 난 강해져야 했어요. 모두가 날 무시했으니까. 정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표면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조직에 들어가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강해지는 거라고 생각했나? 박기수의 질문에 정우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어요. 15년 동안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약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난 모르겠어요. 그냥 다른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박기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 내가 정말 강해지고 싶다면 진짜 방법을 가르쳐 주마. 박기수의 말에 정우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동시에 희망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날 밤 이후 정우진은 더 이상 포장마차에 조직원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박기수와의 만남은 그의 내면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기 때문이었죠. 그는 자신의 아파트에 며칠 동안 틀어박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지? 정우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15년 전 훈련을 포기했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가 걸어온 길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는 항상 약했습니다.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고 집에서는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렸죠. 군대에 가면 달라질 거라 믿었지만 결국 거기서도 실패했어요. 그 후 그는 자신의 약함을 감추기 위해 강한 척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조직에 들어가 다른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면서 자신이 강해졌다고 착각했어요. 하지만 박기수 앞에서 그는 다시 19살 이등병으로 돌아갔습니다. 교관님 말씀이 맞았어. 난 지금까지 도망치고 있었던 거야. 정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약함을 인정했어요. 그것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껴졌죠. 며칠 후 정우진은 조직 보스인 양 회장에게 호출되었습니다. 그는 불안한 마음으로 사무실로 향했어요. 어떻게 된 거야? 그 포장마차는 아직도 보호비를 안 내고 있다며? 양 회장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게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정우진이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양 회장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복잡? 뭐가 복잡해? 돈을 받든지 아니면 가게를 부수든지 둘 중 하나야. 정우진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입을 열었어요. 그 할아버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 회장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게 변했어요. 뭐라고? 너 그 할아버지한테 뭔가 약점 잡혔어? 아닙니다. 그냥 그분은 특별합니다. 옛날 백골부대 출신이고. 정우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양 회장이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백골부대? 그래서 뭐? 지금은 그냥 늙은이잖아. 내일 당장 가서 그 가게 부숴버려. 안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서 나가게 될 거야. 정우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어요. 그날 밤 정우진은 다시 포장마차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박기수는 평소처럼 국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교관님, 정우진이 조심스레 불렀습니다. 박기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왔구나. 단 한마디였지만 그 말에는 기다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정우진이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우진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내일 양 회장이 이 가게를 부수라고 명령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박기수는 국수를 그릇에 담아 정우진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왜? 단 한 글자의 질문이었지만 정우진에게는 자신의 모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돌아보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서요. 제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조직을 떠날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 양 회장이 저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가게도. 박기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이해한 듯 했어요. 두려우냐? 박기수가 물었습니다. 정우진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하지만 이제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박기수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정우진이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이제 진짜 강해질 준비가 된 거다. 다음 날 아침 양 회장은 직접 포장마차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뒤로는 칠성파 조직원 8명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그들 모두 얼굴에 살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멀찍이 피했고 주변 가게들은 문을 닫았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포장마차인가 보군. 양 회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어요. 박기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국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앞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요. 이봐 할아버지, 내가 누군지 알아? 양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박기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알 필요 없어. 국수 먹을 거면 앉고 아니면 가게. 박기수의 담담한 대답에 양 회장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포장마차 안으로 성큼 들어왔어요. 이 늙은이가 정신이 나갔구만. 내가 이 동네 주인이라고.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보호비를 내놓든지 아니면 이 가게는 오늘부로 문을 닫게 될 거야. 양 회장은 탁자를 3개 내리쳤습니다. 그릇들이 요란하게 흔들렸어요. 하지만 박기수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내가 이미 말했잖아. 난 그런 거 안 내. 그 순간 양 회장은 참지 못하고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먹은 허공을 갈랐어요. 박기수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피한 것이었죠. 그리고 다음 순간 양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양 회장이 놀라서 외쳤습니다. 72살 노인에게 한순간에 제압당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부하들아, 저 늙은이 당장 잡아. 양 회장의 명령에 조직원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박기수의 상대가 되지 못했어요. 그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1명, 2명. 조직원들은 차례로 쓰러졌어요. 이게 어떻게? 양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정우진이 나타났습니다. 멈추세요, 회장님. 정우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양 회장은 분노에 찬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어요. 내가 감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제 그만두세요. 이분은 건드릴 수 없는 분입니다. 정우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어요. 뭐? 내가 배신자가 됐다고? 이 자식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양 회장이 분노에 차서 외쳤습니다. 하지만 정우진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난 이제 바르게 살 겁니다.
더 이상 당신 밑에서 일하지 않을 거예요. 정우진의 선언에 양 회장은 격분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내 정우진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이 배신자 같은 놈. 그러나 박기수가 다시 한번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양 회장의 팔을 붙잡고 칼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부드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양 회장을 제압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게. 내 가게에서 싸움은 금지야. 박기수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양 회장은 공포에 질려 그를 바라보았어요. 당신, 도대체 누구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기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난 그저 국수 장사를 하는 노인일 뿐이야. 그 순간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우진이 미리 신고한 것이었어요. 양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 감히 경찰까지 불렀어? 양 회장이 정우진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정우진은 평온해 보였어요. 네, 이제 모든 것을 밝힐 겁니다. 당신이 저지른 모든 범죄를, 그리고 제가 가담했던 모든 일을요. 정우진의 눈에는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경찰차 3대가 포장마차 앞에 멈춰 섰습니다. 순식간에 경찰관들이 내려 현장을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양 회장과 조직원들은 저항할 겨를도 없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죠. 이 바보 같은 놈, 너도 끝장이야. 내가 나가면 반드시 찾아갈 거야. 양 회장이 정우진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정우진은 침착하게 경찰관들에게 다가갔어요.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저도 그동안 같이 범죄에 가담했으니까요. 정우진의 말에 경찰관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통 범죄자들이 자수하는 경우는 드물었으니까요. 잠깐, 당신은 정확히 누구시죠? 한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정우진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정우진입니다. 칠성파의 행동대장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정우진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함께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고 정우진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경찰관들이 양 회장과 조직원들, 그리고 정우진을 경찰차에 태우는 동안 박기수는 포장마차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알 수 없었지만 눈빛에는 어딘가 슬픔과 자부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정우진이 경찰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박기수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관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 삶은 달라질 겁니다. 박기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어요. 그들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경찰차들이 떠나고 나서야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수군거렸어요. 박 사장님, 괜찮으세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옆 가게 주인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박기수는 담담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별일 아니야. 그냥 오해가 좀 있었을 뿐이지. 그리고 그는 다시 포장마차로 들어가 국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그날 이후 춘천시장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칠성파가 해체되면서 오랫동안 보호비에 시달리던 상인들이 자유를 찾았어요. 사람들은 다시 웃음을 되찾았고 시장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정우진의 자백으로 양 회장은 여러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직의 비리가 모두 밝혀지면서 칠성파는 완전히 와해되었어요. 정우진 역시 처벌을 피할 수 없었지만 자발적인 자수와 범죄 조직 해체에 기여한 공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교도소에서 정우진은 많은 시간을 자신을 돌아보는 데 썼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백골부대 교육 시절 배웠던 기본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밤에는 박기수의 말을 떠올리며 일기를 썼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 문장은 이제 정우진의 삶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약함을 숨기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것을 직면하고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출소 후를 준비하며 정우진은 새로운 삶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과거 자신처럼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도울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어쩌면 그들에게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교관님처럼 언젠가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정우진은 작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서 희미하게 답이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럴 수 있어. 내가 진심으로 원한다면.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정우진은 마침내 출소했습니다.
감옥문을 나서는 그의 얼굴에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었어요. 과연 바깥 세상은 그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가 정말 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지? 정우진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에게는 돌아갈 집도 기다리는 가족도 없었어요. 그저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만 알 뿐이었죠. 무작정 걷던 그의 발걸음은 어느덧 익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춘천시장,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작은 포장마차요. 정우진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박기수는 아직도 그곳에 있을까? 그를 어떻게 대할까? 시장은 예전보다 더 활기찼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가게마다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칠성파가 사라진 후 이곳은 진정한 의미의 시장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우진은 그 포장마차 앞에 섰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기수는 여전히 국수를 만들고 있었어요. 1년이 지났지만 그는 거의 변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단지 머리카락이 조금 더 하얘진 것 뿐이었죠. 교관님, 정우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박기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왔구나. 앉아. 단 두 마디였지만 정우진의 긴장은 순식간에 풀어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어요. 박기수는 말없이 국수 한 그릇을 끓여 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잘 지냈어? 박기수가 물었습니다. 정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국수를 한 입 먹었습니다. 그 맛은 1년 전과 똑같았어요. 따뜻하고 깊은 맛이었죠.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냐? 박기수의 질문에 정우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대답했어요. 저도 교관님처럼 무언가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제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박기수의 눈에 작은 미소가 어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다. 이어지는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정우진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군인 수첩이었어요. 교관님, 이거 아직도 가지고 계세요? 박기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15년 전 그가 훈련병들에게 나눠주던 수첩이었어요. 어디서 찾았니? 제 물건 중에 있었습니다. 제가 훈련소를 떠날 때 가져왔었어요. 항상 이것을 보며 제가 포기했던 것을 생각했죠. 정우진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박기수에게 내밀었어요. 이제 돌려드립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을 겁니다. 박기수는 수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보더니 다시 정우진에게 돌려주었어요. 가지고 있어. 내 새로운 시작의 증표로 삼거라. 정우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감정을 감추려 했지만 그것은 쉽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교관님. 제가 이번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박기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작은 눈물이 맺혔어요. 알고 있다. 넌 이제 진짜 강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날 이후 정우진은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지역 청소년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점차 신뢰를 쌓아 정식 멘토가 되었어요.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그는 변함없이 그 포장마차를 찾았습니다. 국수를 먹으며 박기수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의 작은 행복이 되었어요. 교관님, 오늘도 국수 맛있습니다. 정우진이 말했습니다. 박기수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국수를 끓였어요. 이제 그들은 스승과 제자를 넘어 서로의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가 자랑스럽다. 박기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은 정우진에게 들리지 않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은 이미 서로를 향해 열려 있었으니까요. 춘천의 작은 포장마차에서 두 사람의 인생이 만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